스피릿 업 키노트 김용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3화고요.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는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지도 그리고 도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키노트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키노트 좀 배워볼까 하셨던 분들, 키노트는 배우고 싶은데 적당한 온라인 강의나 컨텐츠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주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좋게끔 실습 파일하고 예제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하신다면은 아마 저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시작하죠. 먼저 키노트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애플 키노트는 2003년 1월 7일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무려 20년이나 됐죠.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고요. 지금은 정말 네, 가장 좋은 그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현재 2023년 3월 현재 키노트 버전은 12.2.1까지 업데이트가 됐고요. 앞으로 또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제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노트 같은 이런 슬라이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 도구를 슬라이드웨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90년대 중반 회사 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저런 OHP 프로젝터 그리고 필름 같은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1987년 파워포인트 1.0이 맥에서 나왔죠. 네, 키노트가 아니고요. 키노트는 그 뒤로 훨씬 뒤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요, 키노트를 비롯해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구글 슬라이드도 있고 그리고 한컴에도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슬라이드 웨어들이 있죠. 저도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오래 사용했고 키노트 1.0부터 20년 동안 사용 중입니다만 지금은 거의 키노트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키노트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용법 그리고 미려한 결과물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엔 키노트를 사용하는 목적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보고서, 문서 작성,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도구,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그런 도구죠. 이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다가 SNS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 다양하게 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카드 뉴스를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동영상도 키노트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키노트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하고요. 그러면 키노트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키노트 기초반의 실질적인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키노트를 처음 소개를 할까? 딱딱한 기능과 UI 소개 같은 것들보다는 간단하지만 키노트다운 슬라이드를 따라 만들면서 기능들을 갖다가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애플의 제품 프레젠테이션 한 장면 같죠? 네, 굉장히 애플다운 느낌이고요. 굉장히 미려한데, 이거 이 시간에 제가 따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따라오기만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 애플이 초창기 때부터 이용해왔던 그라데이션 배경의 큼직한 이미지, 하얀 글자가 아래 들어가는 전형적인 애플의 키노트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장이에요. 자, 그럼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맥에서 키노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저도 키노트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장의 슬라이드 만드는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화면 보시기 편하게요. 제가 앱 두 개를 특별한 걸 깔았습니다.
하나는 커서에 대한 건데요. 제 커서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화면으로 보셔도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키를 누를 때마다 아마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커맨드 눌렀거든요. 옵션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요. 네,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맥 앞에 앉으셔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키노트를 열어보세요. 키노트를 열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기존의 걸 열래 아니면 새로운 문서를 열래 하면은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테마를 와이드형으로 아니면 퓨준으로 와이드형의 색상 그라디언트, 이게 애플의 전통적인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요걸 썼었죠. 요거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 75% 정도로 해서 꽉 차게 하고요. 네, 이게 처음에 들어와서 새 파일을 만들기를 하면은 나타나는 화면이죠. 여기서부터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작성할 때 뭐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재료를 즉석에서 한번 구해서 와보죠. 자, 재료를 어디서 구할 거냐면요. 네, 제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만은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맨 아래로 내려가셔 왔고요. 뉴스룸에 가보세요. 애플 뉴스룸에는 애플 제품에 뭐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는가 하면 이렇게 이런 기획 자료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사진에 고화질 사진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얘기는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하는 오셔닉 플러스 앱과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획에 대한 얘기는 오늘 안 하고 작성 스킬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게 아주 그냥 따라하기에는 좋은 예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사진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보이시죠? 아이코, 요 보이시죠? 요거 누르면은 요 사진을 갖다가 원본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이건 또 여러 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뭔가 다이빙 앱을 갖다가 애플워치용으로 다이빙 컴퓨터를 대체하게 해준다는 그런 앱인데 전 다이빙 할 줄 모릅니다만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이미지, 기사 텍스트 모든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봐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데스크탑에 저장해 볼까요? 데스크탑에 저장. 아하, 끝났습니다. 끝났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또 참조하러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져 있죠? 네,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봅시다. 더블 클릭. 자, 이 안에 이렇게 기사에 쓰였던 모든 사진들이 고화질로, 자,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프리뷰 형식으로 퀵룩으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가 만들 세 개의 슬라이드 원재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교보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키노트로 잠깐 돌아와요. 조금 작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키노트 열어두고 옆에는 항상 이렇게 재료가 되는 것들 띄워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넓은 화면 갖다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장 정도 만들 거죠. 지금 프레젠테이션 제목, 부제, 저자 및 날짜 있는데, 자, 이 사이드바에서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로, 자, 요거 선택하면요. 스타일 텍스트 정렬이 되죠. 그런데 요
그걸 선택하면 슬라이드 전체가 전체의 속성 같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 페이지로 선택을 하시고 요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죠. 저희가 3장 만들 거기 때문에 빈 페이지 2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3장을 만들어 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은 요거였고요.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끌어다 놓죠. 이렇게요. 지금 슬라이드 사이즈가 풀 HD인데 역시 사진이 아주 좋으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것들을 만들기로 했냐면 와치가 있는 거였는데 와치가 있는 거요. 요거였나? 요거 잠시만요. 요것도 하나 필요했고요. 요거 하나 가져다 놓고 그리고 아까 세이프티 스톱 있는 것들 갖다 놓고 저거는 배경이 저렇게 돼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흰색으로 돼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따가 다 지울 겁니다. 이렇게 3개 들어가 있고요. 자, 3번째는 사진들 한번 끌어다 놓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요. 요 회의하는 사진 아니고 요 사진 하나 그리고 요 사진 하나 그리고 요 사진 하나 해서 3개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절반 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만드시는 슬라이드잖아요. 그래서 모든 키노트의 기능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까 하고 노력을 했는데 요런 정도면 되겠다 싶었어요. 키노트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자, 이제 재료는 다 가지고 왔고 요거 전체 화면으로 좀 늘려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요 위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눌러서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하는 오셔닉 플러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것만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사이드바에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서체를 뭘로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플 SD 산돌고딕 네오를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될까? 150 어때요? 150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두껍게 두껍게 좋고요. 그리고 줄 간격을 조금 낮춰서요. 이렇게 낮춰서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새로운 도전을 요거는 색깔을 뭐 이 정도 색깔이요? 아니야. 조금 더 노란색?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레몬색? 레몬색도 좋지만 좋아. 레몬색으로 했고요. 가능케 하는 요거는 스타일에서 스타일이 아니에요.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따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셔닉 플러스 텍스트 색상을 요것도 마음에 드는 색상이 요거보단 조금 밝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요 전체를 한번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로요. 자, 오른쪽 정렬로 하고 요 정도 두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 사진이 너무 꽉 차게 들어가지 않고 요렇게 요 정도 해서 좀 큼직하게 해갖고요. 텍스트가 여기에 좀 이렇게 걸렸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 좀 더 작게 할게요. 네네. 50%는 좀 그렇고 슬라이드에 맞추기로 할게요. 이렇게 하려면 조금 얘가 지금 사진을 확대시킵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확대하면은 네. 그러면 좌우 비율이 일정하게 맞춰지죠. 이 정도면은 되겠나요? 조금 더 크게요? 조금 더 크게 갑시다. 조금 더 크게. 자, 조금 더 크게 갑시다. 이 정도.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 다이버 바로 아래에 글자가 위치하도록요.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물보다는 앞에 있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네, 트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을 선택해서, 네, 지금 선택했고요. 네, 선택한 거 보여드릴게요. 50. 네, 이렇게 선택이 됐죠? 컨트롤 C, V. 네, 어때요? 그쵸? 네. 자, 여기에서 매직이 하나 있죠? 네. 메뉴에서요. 포맷, 이미지, 배경 제거. 배경 제거 완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배경이 제거된 겁니다. 지금 네, 요 다이버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네, 이게 특징적인 기능 중에 하나죠. 자, 다이버만 남았고 네, 그대로 겹쳐주면 되겠죠? 사실은 컨트롤 Z 눌러서 네, 아까 있었던데 그대로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하는 오셔닉 플러스. 자, 플러스가 조금 네, 잘 나오게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놓고 아래에다가 글자를 좀 써보죠. 애플 와치 울트라 그리고 스토리. 네, 애플워치 울트라 스토리. 이것도 오른쪽 정렬하고 0.9 똑같이 맞춰줍시다. SD 산돌고딕 흰색. 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 한 48 정도요? 48 정도. 48 정도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애플워치 이미지 하나 넣으면 좋겠는데요? 좋아요. 애플워치 이미지 하나 넣읍시다. 어떤 게 좋을까? 요거 좋네요. 요거 하나 넣읍시다. 요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거 크게 만들게요. 네, 크게 만들겠습니다. 크게 만들고, 이거 배경 어떻게 없애죠? 지금 방금 전에 잠수부 한 거 보셨죠?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포맷으로 가셔서 이미지, 배경, 제거. 짠. 완료. 네, 어떻습니까? 매직이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네, 줄입니다. 이러면 비율이 상하 좌우 비율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장이 완성됐어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네, 얘네들의 배경을 다 지웁시다. 배경부터 다 지웁시다. 이미지 배경 제거. 좋아요. 완료. 두 번째도요. 두 번째도 배경 제거. 역시 완료. 세 번째도 배경 제거. 자, 이거 굉장히 배경 제거 잘 되죠? 이것도 어떤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어떤 걸 구하느냐에 따라서 네, 배경 제거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애를 먹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요. 이렇게. 좋아요.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지금 크기가 501 정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자, 비율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러면 801 되는 저것도 바뀝니다. 40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높이도 같이 따라서 바뀌었죠? 비율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전체를 선택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가로 방향 같게 이렇게. 그리고 네, 세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요. 오, 두 번째 장 되게 쉽죠? 여기에다 글자라도 하나 좀 써줄까요? 글자. 역시 SD 산돌 고딕으로 텍스트 색상. 네,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하는 거죠. 흰색으로 해서 네, 네. 뭐라고 썼더라? 뭐라고 썼더라? 다양한 정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양한 정보. 네. 텍스트 크기는 한 36 정도? 네. 36, 48 되게 제가 잘 쓰는 크기예요. 네, 이걸 좀 옮기다 보면요. 네, 센터가 딱 맞죠? 자, 그리고 다양한 정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네. O와 열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군요. 끌고 가다 보면은 그런 점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모든 유형의 안전 경고. 네, 아직 여전히 쫙 맞져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쪽은요. 상승 속도를 늦추라. 네, 이렇게. 두 번째 장도 마무리가 됐어요. 자, 세 번째 장은요. 이 세 개의 이미지들을 네, 3등분해서 배치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1920이기 때문에 자, 1920이기 때문에 그걸 3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600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 전에요. 요거 봅시다. 720이네요. 요거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릅시다. 포맷, 이미지, 마스크 편집. 마스크 편집이 뭐예요?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낼 수 있습니다. 620, 630, 640 정도 해야 되겠네요. 640이요. 640 곱하기 3 하면은 1920이 되는 거죠. 네, 1080. 좋네요. 640 곱하기 1080을 세 개가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걸로 합시다. 중간에는 이 이미지를 넣어보죠. 이 이미지의 높이는 1080 좋네요. 자, 1080 좋고 이것도 역시 포맷에 가서 이미지 마스크 편집 해서 이 사람의 요만큼만 씁시다. 요만큼만 써요. 그래도 팔은 조금 나오게. 그리고 640이라 그랬죠? 640 됐다. 640. 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좋고요. 마지막 요거 뒤에 가려서 되게 힘드네 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네.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 마스크라고 해서 실제로 잘라낸 게 아닙니다. 그만큼만 딱 오려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자른 게 아니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네, 여기는 한 요 정도. 딱 640 나왔죠. 좋습니다. 640 나왔어요. 네. 자, 이거 한 50 정도로 해서 네, 전체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네, 틈이 없이요. 좋고요. 좋고, 이 가운데다가 뭔가 메시지를 하나 써보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형을 하나 넣어보죠.
기본에서 사각형을요. 사각형을 넣고 네, 사각형 옮기다 보니까 중심축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네, 네, 굉장히 편리하죠. 여러분도 해보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저도 자동으로 철컥철컥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고요. 자, 요거를 약간 투명하게 한번 줘보죠. 스타일에 가셔서요. 이건 텍스트는 아니니까 스타일에 가셔서 색상은 검은색으로 채우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네, 한 60? 60 정도로 한번 줘보죠. 60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50? 50 줄까요? 아니에요. 60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60 정도 주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텍스트를 씁시다. 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게 개발 초창기 목표 중 하나였죠. 하고 네, 이 회사 사람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SD 산돌고딕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자 흰색으로 했고 네 그리고 네 어느 정도까지 크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48? 네 아니야 조금 더 크게 꾹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48 다음에 56을 많이 주는데요.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중앙에 딱 맞는 시기에 오죠. 그때 마우스 버튼을 놓으세요. 자 여러분 거의 뭐 한 10분 15분 만에 만든 것 같죠? 네 이렇게 슬라이드 3장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를요 첫 장에 가서 네 요거 프레젠테이션 버튼 플레이 버튼을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기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길 때 엔터를 누르시든가 아니면은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누르시든가 뭐 옆으로 누르시든가 해보세요. 자 멋지죠? 네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여러분 모두 다 잘 따라 만들어 오셨나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고품질 자료가 있으면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리고 파일을 새로 만들고 슬라이드 2장을 추가해서 3개를 만들고 그리고 양옆에 있는 이 사이드바, 툴바, 인터페이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노트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진,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의 스타일 같은 것들, 그리고 도형, 네, 그리고 이제 도형의 스타일도 저희가 다뤄봤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이들이 보기 좋게 배치되도록 한번 해봤다는 거죠. 자,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은 실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제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고요. 스피릿 오브 키노트 강의 컨셉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구상하면서 한 9가지 정도의 좀 많죠? 네. 그 컨셉을 잡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첫 번째, 작성 스킬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네. 논리와 이야기 전개, 기획에 대한 얘기는 인프런에 개설된 제 강의 들으시고요. 이 방송에서는 철저하게 스킬 위주로만 가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매번 예제가 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면서 그 자리에서 완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철 안에서 보시거나 한 것도 좋겠지만은 댁에 가셔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맥 앞에 앉아서 한쪽 화면은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 틀어놓으셔도 좋고요. 스피릿 오브 키노트 영상을 보면서 다른 다른 모니터로는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실습 파일을 웬만하면 제공하겠다.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항상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지만은 그 완성된 예제 파일을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 아래 동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초보부터 고급까지, 네, 초급자들도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고급자들은 고급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초급에서 중급까지, 고급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원칙. 다섯 번째 원칙은 이 스킬 세트를 갖다가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슬라이드 작성에 대한 부분. 문서만 작성할 때는 이 슬라이드 작성 부분만 잘하면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애니메이션 넣는 부분,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따로 독립시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남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의 스킬, 아니면 이걸 내보내기 할 때의 스킬, 이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묶었고, 그리고 이거 외에 뭔가 설정을 한다거나 외부에서 뭔가 다른 리소스, 다른 앱, 이런 것들과 연계하는 것들, 설정과 외부 연계, 이렇게 네 가지 스킬셋을 갖췄습니다. 이 중에서 슬라이드 작성이 굉장히 두껍죠. 네, 가장 컨텐츠가 많을 거고요. 아마 각 에피소드가 초급, 중급, 고급 세 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네 개의 스킬셋 중에 하나가 선택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하나씩 저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슬라이드 작성 부분은 워낙에 조금 범위가 넓어서 컬러에서부터 폰트 텍스트까지 9개 스킬로 더 세분화를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요, 단순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화려하게 만들겠다. 뭐 쓸데없이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스킬보다는요, 오해 없이, 그러니까 청중이 오해 없이 단순하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단순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가 여섯 번째 원칙이고요. 일곱 번째 원칙은 스티브 잡스의 아주 간단한 슬라이드, 사진 위주의, 그림 위주의 이런 슬라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주로 쓰는 보고서, 글자가 많은, 글밥이 많은 이런 슬라이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야 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슬라이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식을 모두 다 다루겠다는 게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 방송은요, 주 1회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제작될 예정이고, 한 1년 동안 한 50회 정도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0분은 실습을 중심으로, 실습이 중간에 한 15에서 20분 정도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앞뒤로 뭐 이론, 그리고 정리, 이런 것들을 앞뒤로 5분씩 붙여서 30분 정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덟 번째 원칙. 아홉 번째는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 네, 파워포인트 블루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걸 다시 글로 풀어서 블로그에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를 붙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원화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연재가 조금 이어지다 보면은 저는 이걸 다시 인프런에도 올려서 인프런에서도 역시 무료로 공개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릿 오브 키노트 강의 컨셉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작성에서 설정과 외부 연계, 초급, 중급, 고급까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했던 이 헬로 월드,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초급이고요. 슬라이드 작성에 해당되는, 네,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인프런에 개설한 문서 기획과 작성에 대한 세계 온라인 강의도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피릿 오브 키노트 김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